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비극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성종시대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며 문화와 제도를 정비했던 태평성대로 기억되곤 하죠. 하지만 그 찬란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 한 젊은 왕비와 왕실 간의 비극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음을 아시나요? 이 갈등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의 탄생을 예고하고 수많은 피를 부르는 거대한 정치적 혼란의 서막이 되었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화로운 시대를 뒤흔들었을까요? 한 왕비의 개인적인 불행이 어떻게 조선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비극의 시작과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왕실의 가십거리가 아닌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비극의 서막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1469년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던 성종은 할머니인 정의왕후와 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보필을 받으며 통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 왕실에는 무엇보다 안정과 권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정의 중심에는 바로 새로운 국모, 즉 왕비의 존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엄숙하고도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왕비 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명문가의 규수들이 저마다의 기품을 뽐냈지만 최종적으로 왕실의 선택을 받은 이는 바로 윤씨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될 바로 패비 윤씨였죠. 그녀가 왕비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서는 행렬은 그야말로 장엄하고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화려한 가마와 의장물, 그리고 수많은 궁인들이 그녀를 맞이하며 새로운 국모의 탄생을 축하했겠죠. 하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순조로운 시작 뒤편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미묘한 긴장감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새로운 왕비는 젊은 성종과 함께 궁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다정한 기운이 감돌았으리라 짐작됩니다. 풋풋한 사랑과 함께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왕비는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와 할머니인 정의왕후 등 대왕대비들의 엄격한 시선과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실은 새 왕비에게 조용하고 순종적인 내조를 기대했지만 윤씨의 성정은 어쩌면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타고난 기품과 총명함을 지녔지만 동시에 강직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기질은 때로는 왕실의 권위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은근한 신경전이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특히 당시 왕실의 어른이었던 인수대비는 며느리인 왕비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이는 둘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미묘한 긴장감은 점차 균열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강직한 성정은 때때로 왕실 어른들의 눈 밖에 나는 행동으로 비치기도 했고 이는 곧 왕실 내에서의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성종에게는 여러 후궁들이 있었고 왕비의 입장에서는 이 후궁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왕비의 질투심은 점차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았고 이는 왕실 전체의 분위기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 싸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지어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비의 행동은 왕실 어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불손한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특히 인수대비는 왕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왕실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판단했고 왕비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왕비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듯 보였죠. 과연 이 위태로운 균열은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왕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의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왕실을 흔들기 시작했죠. 단순한 감정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그녀의 행동은 점차 선을 넘어서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을 향한 왕비의 날선 언행은 궁궐 내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고 때로는 궁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그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왕비의 거침없는 모습은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권위를 중시했던 어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불손한 행위로 비치기 시작했죠. 특히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인수대비는 왕비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단순히 성종의 아내를 넘어 조선의 국모로서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으니까요. 인수대비는 왕비의 행동이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궁궐 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왕비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인수대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왕실의 근본을 흔드는 오만함으로 비쳤던 겁니다. 이처럼 왕실의 오랜 권위와 왕비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왕비에게는 기쁨이자 동시에 더 큰 압박이 될 만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성종의 첫 아들이자 훗날 연산군이 되는 세자가 태어난 것이죠.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온 백성이 기뻐할 경사였지만 왕비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왕실 어른들의 기대와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세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왕비의 권위를 한층 높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자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러한 중압감은 왕비의 마음속에 자리한 질투심과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종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깊이 사랑하는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이자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인수대비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왕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던 성종은 이 둘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미 너무 깊어진 감정의 골과 팽팽한 대립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왕비의 질투와 대비들의 분노는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타올랐고 성종은 그 불길 속에서 고뇌하는 외로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왕비의 강경한 태도와 인수대비의 단호한 입장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왕실의 권위와 국모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 명분 아래 왕비의 거침없는 행동은 점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으로 쌓여갔던 것이죠. 마치 두 개의 작은 균열이 생겨나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듯이 왕비의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가 모여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모든 갈등과 불안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왕실의 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모든 갈등과 불안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격정적인 성격과 깊어진 질투심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왕과의 다툼 도중 왕비는 그만 임금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고 말았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 왕실의 존엄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왕의 용안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였으니까요. 마치 성스러운 거울에 금이 가듯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잠시 억눌려 있던 모든 갈등의 불씨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남겨진 붉은 상흔은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비들은 물론 왕비의 행동에 불만을 품던 신하들은 이 사건을 빌미삼아 일제히 폐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죠. 그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을 뒤덮었고, 왕실의 기강과 국모의 품 위를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성종은 다시 한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린 세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밤낮으로 번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죠.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픈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실의 안녕과 왕권의 권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성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왕비의 폐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비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규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죠. 폐위된 왕비는 궁궐에서 쫓겨나 쓸쓸히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삶은 한순간에 차가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무겁고 처절했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수대비를 비롯한 대비들의 압박은 폐위된 왕비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왕비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왕실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그들은 특히 어린 세자 연산군의 존재 때문에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왕실의 압박은 유배지에 있는 패비에게까지 드리워져 숨통을 조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가 찾아왔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배지에 고립되어 있던 그녀는 결국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사발에 담긴 독약을 받아든 그녀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어쩌면 어린아들에게 미안함이 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국모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녀의 생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실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조선 왕조 전체에 드리워질 길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던 것이. 이처럼 한 왕비의 삶은 왕실의 권위와
개인의 욕망,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종말이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왕비의 이야기는 어린 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과연 영원히 감춰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뒤흔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이어졌는지 그 참혹한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비의 비극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